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영북 소식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은 8강전이 끝나며 대회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K리그의 월드컵 휴식기는 모두 끝나 어제부터 정규 시즌 경기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번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조현우 선수가 돌아온 대구FC도 지금 이 시각 FC 서울과 대구 스타디움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신병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월드컵 휴식기 이후 대구FC의 첫 경기인 2018 KB 하나은행 K리그 1 15라운드 FC 서울과의 대결이 오후 7시부터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조현우 선수의 대구FC 복귀전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미 가변석과 테이블석 등 일부 좌석이 많지 않은 특별석은 매진이 될 정도였는데요. 아직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구FC는 최다 관중이었던 개막전 13,000여 명 중 가장 많은 관중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단은 물론 대구시와 엔젤클럽에선 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조현우 선수를 맞아 대구시 홍보대사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쳤습니다. 오늘 경기에는 조현우 선수 외에도 이번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영입한 브라질 출신 조세와 에드가 선수가 선을 보여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기는 전반전 11분 서울FC 조영욱 선수가 선취골을 넣고 전반 17분 안델손 선수가 추가 득점을 하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대구FC는 전열을 가다듬고 전반 36분 에드가의 첫 득점과 추가 시간 3분 세징야의 동점골로 승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후반전 중반에 이른 현재 대구FC와 서울FC는 2대2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막 복귀한 조현우 선수가 두 골을 허용하면서 팬들은 아쉬움을 달래야 했지만 뜨거운 성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밀고 밀리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지면서 운동장을 직접 찾은 팬들은 축구 경기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대구FC가 이번 조현우 선수를 얼마만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경기력을 향상시켜 K리그 하위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아령과 식칼, 벽돌 같은 물건들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들이 잇따랐는데요. 이번엔 무게 1.5kg의 소화기가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 지붕을 그대로 뚫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차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데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 천장 쪽에 설치된 썬루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고층 어디선가 떨어진 소화기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의 지붕을 뚫고 차 안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소화기 하나도 승용차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화기 하나의 무게는 1.5kg. 주차를 마친 운전자가 다행히 집으로 올라와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마침 그때도 집사람도 운전을 하고 차를 세워놓고 한 2시간도 안 됐어요. 2시간 경과도 안 됐기 때문에 혹시나 사람이 안에 있었으면. 차량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13층에서 누군가 일부러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층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비상용 소화기 2대가 없어진 점으로 미뤄 누군가가 여기 있던 소화기들을 밖으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화기를 회수한 경찰은 소화기에 남은 지문 등을 확인하는 한편 CCTV 확인과 함께 탐문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평택에서 50대 여성이 위에서 떨어진 1.5kg 아령에 맞아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등 식칼과 조각상, 벽돌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의 예방과 홍보 활동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 영양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40대 남자를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 40대 남자는 테이저건에 맞고서야 겨우 제압됐는데요. 병원을 퇴원한 지 채 2달도 안 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 곳곳에 살림살이가 부서져 있고 마당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40대 아들이 난동을 피운다는 노모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도착해 42살 A씨를 설득하던 중 A씨는 갑자기 뒷마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습니다. 경찰관 한 분은 찔려가지고 이제 혼수 상태, 한 사람은 피의자하고 대치한 상황. 또 다른 경찰관도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출동 당시 51살 김모경이는 심정지 상태였고 닥터 헬기를 띄워 안동의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졌습니다. 42살 A씨는 추가로 투입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발사하면서 겨우 체포됐습니다. 2012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는 2달 전 정신병원을 퇴원했고 최근에는 복용하던 약마저 끊은 상태였습니다. 모친 말로는 지금 현재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는 상태라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경찰은 상해치사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42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부산에서 양식된 넙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수은이 검출되자 포항시는 관내 넙치 양식장 25곳을 대상으로 출하전 수은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에 사전 검사를 의뢰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넙치를 출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5월까지 관내 양식 넙치에서는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고 수은 검출의 원인이 된 다랑어 부산물 첨가 생사료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에서 처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원자력 환경공단은 라돈 침대 매트리스는 반입하거나 관리할 대상이 아니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현재 당진과 천안에 보관 중인 라돈 침대 매트리스가 주민 반발 등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이 인수해 관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입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돈 침대 매트리스는 현재 3만 8천여 개가 수거돼 충남 천안에 있는 대진침대 본사와 당진에 있는 임시 야적장에 보관돼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말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4만여 동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간제 노동자 70여 명을 별도 채용하고 소방과 건축, 전기 등의 전문가가 포함된 190여 명으로 화재 안전 특별조사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시설의 적합성 여부와 건물 이용자 특성, 소방서와의 거리 등입니다. 2018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오는 18일부터 닷새간 누리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치맥 페스티벌에는 국내외 치킨과 맥주 관련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부스 200여 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메인 행사장인 두류 야구장은 클럽 형식으로 228 기념탑 주차장 주변은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치맥을 즐기는 공간으로 관광정보센터 주차장은 물놀이를 하며 치맥을 하는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